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 모닝콜로 일어나는 여자 경매 매니저 김세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경매를 너무 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띵똥띵똥 월세 들어오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걸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돈을 좀 아껴 쓰고 돈을 좀 모으는 그런 방법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가계부. 돈이 모이는 가계부.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제가 만든 엑셀로 제가 만든 가계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하고자 합니다. 예, 가계부를 쓰는 방법과 예, 또 그 소득 대비, 내가 수입 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비율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 한 달에 나의 지출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엑셀 가계부, 예, 월세 모닝콜이 만든 가계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월세 모닝콜이 만든 엑셀 가계부 한번 함께 볼게요. 항목으로는 식품, 생필품, 보험, 통신료, 교육비, 용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자 나가잖아요. 이자.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야, 여기는 이제 항목이 되겠고, 네. 세로 줄은 날짜입니다. 여러분. 날짜가 있고요. 밑에 보면 여기는, 수입. 이번 달에 들어온 수입을 정리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이렇게 들어온 수입과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그래서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이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식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4인 기준으로 좀 짜봤어요. 식품. 저도 예전에 여러분 굉장히 아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돈이 너무 나갈 때가 많고, 그죠? 제가 어떻게 친정집에 부도가 나서 생활을 좀 같이 했었어야 했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었죠. 저희 신랑이 저희 시아버지 간경화 때문에 간 이식 수술을 하면서 몇 달간의 수입이 없었고, 거기에서 또 한 번 좌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아껴 썼고, 자, 식품.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먹여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40만 원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라고 하면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25만 원, 30만 원, 요 정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식품에는요, 외식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무 잔인한가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럴 때는 뭐, 중요한 날에 치킨 한 마리 시켜서 가족들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먹는다. 또는 삼겹살 사와서 집에서 구워 먹는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필품, 우리 뭐 휴지나 세제, 샴푸, 린스, 비누 등등 생필품 사야 되잖아요. 10만 원. 네, 굉장히 아껴 써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은 약간 이렇게 식품으로 넘기는 그런 센스.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다음 보험료.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험을 줄여라. 보험 다이어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20만 원까지 측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이 큰 수술을 하면서 저는 건강 염려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다치거나 아팠어요. 그랬을 때 이 돈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은 없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20만 원이고요.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사실은 이 보험을 거의 설계를 많이 해놨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만기가 돼서 저는 보험료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 약관이 있습니다. 보험 대출 약관이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좀 꺼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통신비, 네, 요즘에, 아우, 너무 비싸, 핸드폰이. 예. 그래서 이거는 알뜰폰 이용하셔야 돼요, 알뜰폰. 그리고, 그래서 15만 원, 예, 인터넷 비용까지 해서 가족 할인 받으시고 다 해가지고, 뭐, 카드 할인, 여러 가지 있죠. 혜택이란 혜택은 다 보면서 15만 원 넘지 않도록 하세요. 공과금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물론 달라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아파트가 아닌 그냥 일반 뭐 빌라나 또는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공과금은, 예,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20만 원. 근데 저는 공과금 안에 정수기 렌탈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교통비 있어요. 교통비는요, 맞벌이일 경우에 지하철 왔다 갔다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주말 같은 때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주유비 같은 것들, 예, 20만 원 넘지 않도록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여러분. 예, 차 많이 막히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보통.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게임을 하시는 분 계시고,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하시고, 또 어떤 분은 다이어트 관련된 운동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테크에 관련된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월세 모닝콜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좀 이루고 싶고 조금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통비는 제가 20만 원으로 측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외벌이다 하시면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차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제가 2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없다. 예,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0, 그죠? 0이 될 거고 좀 고학년일 경우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좀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세요. 네, 너무 그 학원비가 비싸다거나 교육비가 많이 드는 그런 데는 사실은 내 수준에 맞게 보내야 되죠. 물론 수입이 많다면 여러분들 이 항목별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을 높이셔도 돼요. 높이셔도 되지만 지금 저는 4인 가족 일반 직장을 다니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돈이 없어요. 예, 그냥 되는 대로 쓰거나 또는 안 쓰거나 그죠? 우리 남편분들은 사실 좀 계획성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이 실장님도 그렇고요. 주면 주는 대로 쓰더라고요. 20만 원을 주면 2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주면 50만 원을 쓰고 예, 그래서 남편분과 이런 거는 합의해서 예, 만약에 경제권이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있다면 아내분한테 있다면 남편분과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아껴 써야 된다.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최소한 밥값하고 뭐 담배 피시는 분 담배값 정도. 담배를 끊으셔야 되겠죠. 네, 오늘부터 금연합시다. 네, 그 다음에 이자, 내 집 마련을 했다거나 또는 전세를 사시는 분들 전세자금 대출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자가 나갑니다. 보통 뭐 2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더 있겠지만 요거는 자기 지금 나가는 이자 내는 그 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그죠? 저는 대출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자의 그 금액이 굉장히 높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모두 커버가 되고 실제로 그 남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 네. 기타 경비 뭐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되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뭐 10만 원이라고 잡는다면 만약에 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안 나갔을 때는 따로 통장으로 넣어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총 그럼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출이 40, 50 그죠? 그 다음에 70, 85, 105, 125
그리고 125에서 교육비 145, 165, 이자 20만원 하면 185, 기타 경비 10만원 하면 195네요. 195. 네, 200만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계부를 어떻게 쓰느냐 볼게요. 내가 1일날 식품료를 2만원을 쓴 거예요. 2만원. 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어떤 걸 샀는지를 쓰셔야 됩니다. 반찬류를 샀다 내가. 반찬류 하고 우유 샀어요. 우유. 예를 들어 우유. 네, 이렇게 치시면 되고, 또 내가 3일날에는 예를 들어서 5,000원 무엇을 샀다? 5,000원 세제를 샀다. 세제. 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세제를 내가 5,000원치 사서 얼마 동안 썼는지 또 파악이 되겠죠? 네, 다음번에. 그리고 보험료 네, 15만원 예를 들어 15만원 하면 이거는 이제 부부보험료다. 예를 들면 부부보험료. 네, 이렇게 항목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날 얼마를 내가 썼고 어떤 항목에 썼는지를 이렇게 다 기재를 하면 한눈에 한 달에 내가 딱 보이는 거죠. 이 내가 사용한 것들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토탈로 이렇게 딱 뜨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얼마 썼다. 그죠? 여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계획했던 지출 비용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그래서 토탈 밑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지출, 네. 항목별로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나의 수입, 한 달 수입, 월급 같은 경우인지 저 이 실장님의 월급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300만 원이다. 아이고, 3천만 원이 쳐졌네요. 예, 300만 원이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재테크를 해서 월세를 80만 원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여자분들, 주부님들, 예, 주부님들 집에서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파트타임이라도 내가 만약에 목표한 금액이 있다면, 그죠? 내가 목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도달하기 위해서 뭐 파트타임을 하신다든지, 이런 알바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내가 파트타임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타는 뭐냐면, 책 같은 거 알라딘 서점에 좀 판다든지, 안 보는 책, 우리 아이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다든지, 또는 우리 아이들 이제 작아서 못 입는 옷 있죠. 또는 내 옷, 예,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내 옷이나 신랑 옷 안 쓰는 거, 멀쩡한데 안 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 중고나라에 좀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가 요번 달에 5만 원의 수입을 만약에 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번 달 우리 집의 수입은 435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 합해서 195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195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180만 원. 예를 들어, 네, 이렇게 조금 초과했습니다. 195만 원. 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237만 5천 원. 요 금액이 저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고 내가 만약에 250만 원 정도 매달 저금을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지출 항목에서 줄여야 하고 또는 이런 부업에서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 70만 원. 70만 원. 그리고 또는 경매나 이런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월세 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게 빨리 좋은 물건을 보고, 네, 그래서 매달 내가 이렇게 250만 원 정도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 1년 뒤에는 남편 월급이 오르겠습니다. 그죠? 남편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얼마 올려주지 않아요. 예, 아쉽게도 얼마 올려주지 않죠? 네, 20만 원 올랐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또 월세를 열심히 해가지고 160만 원을 받고 있어. 예를 들어서. 네, 160만 원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부업을 조금 줄였어요. 예를 들면 30만 원, 30만 원, 그리고 뭐 중고나라에 뭘 팔았는데 10만 원을 내가 벌었어. 자꾸 하나가 더 쳐지네요. 10만 원을 내가 벌었다. 그랬을 때 또 그러면 1년 뒤에는 32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런 저축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과 1년 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가계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쓰기가 편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셔도 되고요. 가계부 사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본인들의 이런 지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런 항목별로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은 여러분 최소한 줄이세요. 종잣돈을 모으고 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는 없죠. 네, 여러분 어떻게 월세 모닝콜의 가계부 잘 보셨나요? 네, 내가 어떤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좀 달성하기까지 잠을 줄였던 것 같아요. 잠도 줄이고 쓰는 것도 좀 줄이고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잘 거 다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1년 전과 1년 후에 분명히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으로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커피숍 많이 갑니다. 주부님들도 보면은 저희 동네도 커피숍에 가면은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 작게는 2,000원에서 예,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커피숍은 또 비싸잖아요. 5,000원, 6,00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만나서 이렇게 동네에 아는 친분이 있는 분들과 만나서 마시고 물론 즐거운 시간이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좀 세우고 조금 다른 삶을 살고 경제적인 자유를 좀 이루기 위해서는요. 커피숍을 가는 것보다는 네,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한 권 읽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커피값 아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뭐 커피를 사 먹긴 했지만 예, 그래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을 한다든지 예, 이런 하나의 자기 어떤 것을 좀 접어두고 예, 나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여자로서 네,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어요. 네, 다음에도 제가 좀 더 유익하게 이런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방법, 아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 가꾼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모닝콜.